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. 2019년 8월 22일입니다.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56분입니다. 출근 시간이 아니고요.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그 보고서를 하나 써야 될 게 있어서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 퇴근하고 있는 길입니다. 제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제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나가는지. 1시 56분이니까 지금 집에 가면 한 2시 반 정도 될 것 같고요. 제가 4시 반에 일어나니까 한 1시간, 한 2시간 정도 자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이렇게 늦게 왜 또 이렇게 유튜브를 다시 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냐면요.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제가 힘이 날 수 있도록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. 이게 단순 도소매이신데 지식산업센터,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하느냐.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요. 이제 지식산업센터에는 그 지식산업센터 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. 예, 전에도 제가 지식산업센터의 용도가 지식산업센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들 업무 지원 시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근생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 중에 하나가 단순 도소매, 그 다음에 건설, 교육, 보험, 의료, 건설. 요게 지금 가장 대표적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업종은 업무 지원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요. 업무 지원 시설하고 그 지식산업센터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. 예, 업무 지원 시설은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모양새로 있지만 은행에서 이 용도에 따라서 담보 비율을 잡아주는 게 틀려요. 이게 요즘에 그 인기 있던 이유가 지식산업센터는 그 대출 부분이 80%까지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. 근데 업무 지원 시설은 맥스로 가도 70%가 힘들 때도 있어요. 한 60% 보시면 될 겁니다. 요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사시려는 분들 자체에서는 굉장히 자기 자금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업종에 있는 도소매, 건설, 보험, 의료, 교육 뭐 이런 쪽 업종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가려고 많이들 하십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찾다 보면 이제 대부분의 이렇게 그 지식산업센터 영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정확한 대안도 못 주고 이렇게 대략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근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지니어링 서비스, 쉽게 얘기하면 그 설계 파트나 이쪽 파트를 이렇게 강화하겠다, 이런 형태로 해서 건설 파트는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. 이제 이 도소매, 아까 그 질문 주셨던 그분처럼 이 도소매 부분에서는 오늘 제가 한번 언급을 한번 드릴게요. 이제 도소매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 물건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지고 내가 가져와서 그거를 어디서 오다를 받아서 단순하게 납품을 한다든지, 이렇게 나는 그냥 그 완제품을 갖다가 중간에서 유통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. 이거 보고 이제 단순 도소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이거는 이제 그 단순 도소매를 하시는 그 대표이사님들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, 단순 도소매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그 매년 이렇게 재무제표를, 세무서에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주시잖아요. 근데 이 재무제표상에 매출을 잡을 때 뭘로 잡히냐면 그 단순 상품 매출로 잡힙니다. 상품 매출. 그게 이제 상품 매출이 100%로 잡혀 있을 때에는 이 업체는 단순하게 상품을 사와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가공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납품을 해서 하는 단순 유통회사구나, 이렇게 보는 거고요. 상품 매출이 있는데 이제 어떤 케이스가 또 하나가 더 있냐면, 똑같은 그 제품인데 그거를 두 개가 들어와서
그 두 개를 조립을 해서 만약에 납품을 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법을 어떻게 보냐면요, 이거를 제조로 봅니다. 그래서 제품 매출로 잡을 수가 있어요, 이거를. 그러면 제품 매출로 잡게 되면 무슨 장점이 생기냐면 이 회사를 제조회사로 읽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단순 유통회사하고 제조회사하고를 바라보는,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대한민국에서 주는 혜택하고 이걸로 인해서 그 뭔가를 다른 걸 도모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천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단순 도소매 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 매출로 바꿀 수 있다.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품목을 아까 그 문의해 주셨던 분이 이렇게 하셨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조립해 갖고 납품할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. 근데 이런 것처럼 그런 형태를 조금만 취하고 세무사하고 협의를 해서 제품 매출로 매출을 잡아서 전체 매출 부분을 사실은 이제 그 산업단지 안에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제품 매출이 더 많아야 됩니다. 사실은 이 제품 매출이 더 많아야 되는데, 그래야 너는 제조회사구나, 너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도 맞는 업종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.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단순 도소매 하는데 매출만 이렇게 제품인 형태로 이렇게 제조한 형태로 그 제품 매출로 한 20% 30%를 잡았다고 쳐요. 그러면 나머지 70% 80%는 그냥 단순하게 상품 매출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때는 나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들어오는 이유가 제품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, 제품 매출의 포지션을 늘리기 위해서, 나는 여기 와서 실제로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부장을 받아서 들어간다, 이 명분이 있는 거예요. 이 명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. 산업단지 공단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규제를 해서 막는 단체가 아니에요. 그걸 아예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그 공단이 아니라고요. 뭐냐면 좀 기왕이면 맞는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는데, 거기도 그런 명분만 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. 이게 틈이라는 거예요. 이게 그 부분을 잘 이용을 해서 기왕이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서 대출 많이 받고 내자금 최소로 들어가서, 그 다음에 매출도 제품 매출로 바꿔서 제조회사로 바꾸고,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죠. 제조회사가 되면 공장 등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공장 등록. 근데 이 공장 등록을 해서 하게 되면 또 득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. 전기요금도 싸요. 혜택 보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조회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. 근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을 조금 고쳐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조금.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지금 이제 2시가 넘었네요. 지금 가고 있는 길에 일부러 아까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이 새벽에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언급을 드리는데, 혹시라도 이제 일단은 나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한번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. 그럼 제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답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산업단지 공단 아니나 되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지, 산업단지 공단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조금 기왕이면 서류적으로 이렇게 조금만 바꾸게 되면 완벽한 이렇게 회사가 되고 제조회사가 되고, 진짜 단순하게 이렇게 도소매 하는 회사가 제조회사가 되고, 참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좀 웃긴 것 같아요. 그런 게 얼핏 지금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2011년도에 분양대행했던, 그때 당시 이제 최근에 굉장히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희대의 사기꾼 모뉴엘을 제가 입주를 시켰거든요. 이게 모뉴엘이 너무나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상했어요. 이렇게 저렇게 시중에 얼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매출이 많다 그러고 그랬었는데, 이건 저 사담이니까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리고, 오늘은 늦었으니까요. 일단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은 있다. 근데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은
그 업무 지원 시설로 들어가야 된다. 이제 그런데 그래도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이렇게 업무 지원 시설은 대출 비율이 아무래도 낮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자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되니까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대표이사님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.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. 혹시라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인의 이렇게 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. 그러면 제가 그와 관련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또 따로 댓글로 답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.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뭐 이렇게 또 잘 보내시고 벌써 오늘이잖아요. 사실 오늘이 되었는데 저는 이따가 또 일어나서 아침에 또 열심히 또 운동을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들어가서 씻고 바로 자도록 하겠습니다. 편안한 밤 되시고요. 이게 보시고 도움이 좀 되시면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제가 더 이렇게 힘이 나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